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뇌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제가 뇌줄기를 설명을 할 때 꼭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뇌줄기는 우리 중추신경계에서도 고속도로 역할을 해주는 곳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뇌줄기에서 시작되거나 끝나는 신경로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은요, 이 대뇌 부분에서 시작하는 신경로가 척수로 내려가거나 척수에서 만들어진 혹은 척수에서 받아들인 감각들이 위로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통로 역할, 즉 연결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중추신경계의 고속도로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려요. 이 뇌줄기는요, 구조가 아주 많이 복잡해요. 그 다음에 이 뇌줄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의 아주 많이 얼굴과 관련된 혹은 시각과 관련된 청각과 관련된 미각과 관련된 즉 특이성 감각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이 뇌줄기에서 시작 혹은 뇌줄기에서 나가는 뇌신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핵군들은요, 여기서 시작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지나가고 여기서 시작하는 핵군들은 따로 이름을 명명해서 붙여지기도 하고요. 또한 뇌줄기의 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손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 섬과 같아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손해와 연결하는 연결 다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뇌줄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척수로 연결이 바로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즉 머리와 척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 즉 위로도 그렇고 뒤로도 그렇고 어때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부위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뇌줄기의 구조와 여기에 어떤 핵군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뇌줄기를 해부학적인 위치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해부학적인 위치는 여러분 우리가 사이뇌 바로 밑에 있고요. 척수 바로 위에 있으면서 손의 바로 앞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제가 그림 하나를 띄워드릴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 어디가 뇌줄기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해볼까요? 어때요? 찾아보셨어요?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 뇌줄기를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구분지에서 기능적으로 구분이 짓고 세부적으로 어떤 구조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한 이 뇌줄기 부분은요, 여러분 손상을 입었을 땐 좀 다르게 혹은 생각보다 되게 심하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양상이 좀 두드러진 양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뇌줄기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내려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즉 대뇌는 손상이 없는데 뇌줄기에 문제가 생기면 하지에 마비가 오는 경우 혹은 올라가는 신경로에 문제가 생겨서 감각을 잃지 못하는 즉 대뇌와 상관없이 마비가 나타나는데 그 증상이 좀 약간 심하게 좀 심한 케이스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여러분 생명증후하고도 아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 부분의 손상을 받은 분들은요, 증상이 생명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게끔 아주 시비하게, 즉 아주 심한 환자의 케이스를 볼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또 무엇을 관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되느냐면은 어떤 신경이 지나가고 이 신경은 어떤 식으로 교차해서 가거나 바로 올라가는지
혹은 어디서 시작을 하고 어떻게 내려가는지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면 좀 재미있게 따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줄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인의 아래에 위치한 구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인회가 이렇게 살라무스가 있다면, 이렇게 살라무스가 있다 그러면 이 밑에 우리가 중뇌라고, 그러니까 중간뇌라고 했고, 거기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다리뇌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우리가 숨뇌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거기서 중간뇌, 다리뇌, 숨뇌, 이제는 잊어먹지 않을 만큼 많이 들으신 부분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네 줄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는요, 여러분, 척수와 아주 많이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척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겠는데요. 이 척수 부분의 모양과 특히 숨뇌 구조가 많이 구조가 유사해요. 하지만 엄연히 다른 부분도 많죠. 하지만 유사하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중추신경계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름, 내림 같은 신경노들이 지나간다. 그럼 우리 여기서 보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일 거고요. 내려오는 부분은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하나의 다발들, 특성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발을 묶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노라고 얘기를 한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은요, 이 네 줄기 부분은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뒤에 뭐가 있어요? 다리내 뒤쪽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손해가 있죠, 여러분. 이 손해 부분과 소통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에서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위, 중간, 아래, 그쵸? 손해 다리, 이렇게 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손해 다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쪽엔 출력을 담당하고 어느 쪽은 입력을 담당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것처럼 손해와는 소통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또 하나, 이 네 줄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제11 내신경과 그 다음에 1번과 2번 내신경을 제외하고요. 3신경부터 제12 내신경까지 9개 내신경 핵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네 줄기에서 내신경이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네 줄기에서는 이 제3 내신경부터 제12 내신경까지 9개의 핵이 신경핵이 있다. 그럼 제외가 되는 게 무엇이냐? 1번과 2번, 그 다음에 제11 내신경 핵은 여기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앞서 슬라이드에서 네 줄기의 가장 기본적인 걸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림을 먼저 보시고요. 자, 네 줄기는 위에 사이뇌가 있고 아래는 척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사이뇌 바로 밑에 부분이 뭐예요? 중간뇌, 그 다음에 다리뇌, 그 다음에 숨뇌. 뒤쪽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소뇌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 부위에서 각각 나오는 내신경, 그 다음에 앞쪽, 중간, 뒤쪽, 세로면에서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도 이제 공부를 하실 건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세요. 또한 이 네 줄기는요, 모양이
척수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이 척수의 구조랑 아주 매우 유사하다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드렸는데 여기에 하나는 척수 모양이고 하나는 뇌줄기 모양인데요. 단면도죠. 이 단면도를 보시면 비슷한 구조를 가진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뇌에서 보던 구조물하고 소뇌에서 보던 구조물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많은 구조물들이 존재하고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이 뇌줄기는 여러분 중추신경계의 고속도로다. 그래서 오르는 길이 있고 내리는 길이 있고, 자,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감각과 관련된 부분이고, 내려오는 것은 운동과 내장기계를 지배하는 뭐예요? 자율신경계가 내려온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이 서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뇌줄기의 기본적인 구조들 구분을 중에서 이렇게 가로 수직적 구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머리에서 중간 부분이 싹 튀어나왔죠. 그 제일 윗부분이 뭐예요? 중간뇌, 그 다음에 다리뇌, 그 다음에 숨뇌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구조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 구조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제가 영상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그냥 한번 딱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계속 되풀이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되풀이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뇌줄기가 위에서부터 중간뇌, 다리뇌, 숨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수직적으로 우리가 구분이 되었다고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그럼 여기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직신경노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뇌줄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속도로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뇌줄기 이 수직적인 측면, 여기 중간뇌, 다리뇌, 숨뇌 이런 구분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이 있고, 여기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긴 또 하나 자율신경계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특히 숨뇌에서는요, 우리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뇌줄기에 수직신경노에는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위아래로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다 그러면 감각신경노는 여러분 척수에서 올라오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즉 척수에서 올라가는 게 뇌로 올라가는 것, 즉 척수에서 뇌로 가는 것을 우리가 감각신경노,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름신경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돼 있냐면 머리가 위에 있고 몸통, 그다음 팔다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오름과 내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운동신경이고요. 운동신경노고 다른 말로 우리가 내림신경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운동신경노는 뇌나 혹은 뇌줄기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척수로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운동신경노라 하고, 우리는 다른 말로 내림신경노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뇌 부분에서 운동신경노가 내려가요. 근데 어떤 부분은 뇌줄기에서도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신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뇌줄기를 그냥 지나가는 경로의 역할로만 이제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휴게소를 들리지 않고 그냥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도로는 뭐예요? 지나가는 경로로만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부를 제외하고, 그 일부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특정한 부분은 다른 데로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연접을 하기도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것들을 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내려간다. 그냥 지나가는 경로로만 우리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뇌줄기에는 제가 별명을 인체에서 특히 중추신경계의 고속도로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누차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무엇이냐면 과연 뇌줄기에서 시작되어지는 수직신경로는 무엇들이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우선 이름부터 외워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덮개, 적색, 그물, 안뜰, 청색, 반점, 솔기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구조물들이 전부 어디에 있다? 뇌줄기에 있다. 여러분들 우선 그거부터 기억을 해주세요. 거기다가 이 이름들에다가 무엇이 포함이 됐냐면 뒤에다가 척수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덮개 척수로 또는 뭐예요? 길이죠. 즉 덮개에서 부분에서 척수로 가는 신경로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적색 여기 뒤에 뭐가 붙으면 돼요? 척색 척수로가 붙으면 되죠. 그러면 적색 척수로가 되는 거예요. 적색핵에서 척수를 통해서 내려가는 신경로. 그러면 그물 우리가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또 다시 척수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거물을 해서 그물에 있는 그물 영역에 있는 핵군에서 시작을 해서 척수로 내려가는 신경로. 안뜰은 뭐겠어요? 안뜰 핵에서 시작해서 척수로 내려가는 신경로. 안뜰 척수로가 돼요. 그럼 청색 반점 뭐예요? 마찬가지로 청색 반점 척수 척수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청색 반점에서 시작해서 척수로 내려가는 신경로. 그 다음에 솔기 척수로 해가지고 솔기핵에서 시작해서 척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덮개 척수로예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위둔덕에서 시작하는 신경로예요. 위둔덕 이제 기억하시죠, 여러분? 위둔덕은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위둔덕, 아래둔덕이 있었는데 이게 중뇌에서 이게 보여지는 것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위둔덕 같은 경우는 시각교차 이 영역 트랙하고 바로 밑에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시각과 연결이 되어 있고 아래는 청각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거 다 기억하시죠? 자, 다시 볼게요. 이 부분은요. 덮개에서 시작되는 신경로, 즉 덮개에서 시작해서 척수로 내려가는 신경로는요. 시각, 청각, 그 다음에 몸에서 들어오는 몸 감각, 걷질 정보를 이 둔덕에서 처리를 하고 나서요. 밑으로 내려가는 신경로예요. 그래서 이들 덮개 척수로는요. 목 척수 아래에 있는 아래 운동 신경세포를 활성을 시켜서 여러분들 왜 지나가는데 누가 제 이름이 김미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선아 그럼 고개를 살짝 돌리잖아요. 즉 소리가 나거나 누가 보면 저 같은 경우 습관이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 자세를 분석하거나 걷는 것을 분석하는 게 습관이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도 이상한 자세로 걷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서 고개가 돌아가요. 즉 소리나 시각 자극에 대해서 머리가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일을 해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 적색핵 많이 들으셨어요. 적색핵은 중간내에 있는 적색을 띠고 있는 핵 덩어리인데 여기서 시작하는 신경로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시작을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가로질러 가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반대쪽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신경로의 경로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어느 부위에 손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난 증후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차하지 않고 바로 동측으로 내려가는 것은 손상 부위와 같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교차하는 것은 손상 부위와 반대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적색핵 같은 경우, 즉 적색핵에서 시작하는 적색척수 신경노는 반대쪽으로 가로질러서 다리 내 숨내 척수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척수 가쪽을 따라 내려가 가지고요. 팔굽힌금을 지배하는 아래 운동 신경세포와 연접을 하는 거예요. 특히 뭐요? 이 부분은 반대쪽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제가 신경노 부분을 다시 신경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서 또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은 그물척수로예요. 이거는 안쪽과 가쪽 그물체 척수로를 형성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그물척수로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물체 척수로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다음에 우리가 다른 쪽으로 이제 관찰하는, 뇌줄기를 관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겠는데, 특히 다리 내 부분에 있는 그물체에서 시작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쪽 그물척수로가 있고요, 가쪽 그물척수로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자, 첫 번째, 안쪽 그물척수로 같은 경우는요, 자세 근육과 사지의 펴이에요. 펴는 근육, 이스텐서죠. 이스텐서를 지배하는 동측 아래 운동 신경세포를 촉진을 하고요. 감각 입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 제가 안 써놨네요. 여기다 가쪽 그물체 척수로예요. 이 부분은요, 굽힌근 운동신경세포를 촉진을 하고요, 반대가 되죠. 위쪽에선 동측에 있는 편 근육을 우리가 지배를 해서 촉진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굽힌금을 촉진을 하고 그 다음에 편 운동 근육을 억제하는 신경노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안뜰 척수로인데요. 이 안뜰 척수로는요, 여러분 가쪽과 안쪽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안쪽 안뜰 척수로는요, 안뜰 회계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는 뇌에 있는 안뜰 기관으로부터 움직임, 즉 머리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척수로로 내려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때 뇌에 있는 안뜰 기관으로부터는요, 머리의 움직임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위치에 대한 정보도 받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보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몸과 가슴 수준에서 양측으로 내려가거든요, 여러분. 양측으로 연결하여 목과 상부, 그 다음에 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근육을 조절을 하는 신경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 그러면 가쪽 안뜰 척수로는요, 여러분, 안뜰 시스템으로부터 중력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라는 게 조금 다르죠. 즉, 가쪽 안뜰 핵에서 나오는 경로는요, 동측으로 연결되어 있고 굽힌근을 억제하고 편 근육을 촉진하게 되고요. 지지면 내의 무게중심을 유지를 하며 신체 불안정성을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우리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이라 해가지고 안뜰 척수 시상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여기에 내 몸을 세워서 내 몸을 유지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안쪽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을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쪽 척수로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동측에 펴는 근육, 즉 항중력근이에요. 항중력근을 촉진을 해서 이 지지면에서 내 몸을 유지를 하는, 즉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신경노라는 거죠. 그 다음 두 가지가 남았죠, 여러분. 청색 반점 척수로와 솔기 척수로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비특이성 이운동 신경세포라고 하면서 여기서 내려가는 신경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뇌줄기에 있는 두 개의 핵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비특이성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척수에서 사이신경세포와 운동신경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즉 촉진을 하고 활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특히 청색 반점 같은 경우는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좀 분비를 해서 긴장성을 촉진을 하고, 솔기 척수에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해서 아래 운동 신경세포의 활성도를 조절을 하게 돼요. 특히 제가 비특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특정한 움직임에는 관련이 없고 신경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암벽 등산가들이요, 암벽 등반을 할 때 낮은 벽보다 높은 벽을 탈 때 움직임이 되게 느리고 옆에 부분을 탐색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때요, 낙상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면서요, 사람들은 자세 조절이나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하는데 많은 변화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때 많이 발생을 하고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들 뇌줄기의 수직 신경노는 뇌줄기에서 흐름이 변화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변화가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혹은 교차하기도 한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표는요, 뇌줄기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따른 비교하는 분석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감각, 자율, 운동, 신경노. 대표적인 신경노들만 제가 우선은 기재를 했는데, 세척수 신경노 하고요. 그 다음에 디기도 안쪽 섬유띠 신경노. 이거 되게 중요한 신경노예요. 나중에 여러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척수손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앞부분 손해 부분에서 제가 언급했던 신경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노는요, 교감과 부교감. 그 다음에 운동신경노에서는 겉질 척수로, 이제는 이름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는구나 이제 아실 거예요. 겉질에서 척수로 가는 신경노, 겉질에서 뇌줄기로 가는 여기 로예요. 그 다음에 겉질 다리 내로, 그 다음에 겉질 구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변함이 없이 그냥 내려가는 신경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세척수 시상노 하고요, 교감신경노 하고요, 겉질 척수로는 변함없이 척수로 내려가는 신경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뒤쪽 기둥, 안쪽 섬유띠, 척수손해, 부교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어떤 변화가 있구나.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첫 번째, 뒷기둥 안쪽 섬유띠는요, 2차 신경섬유 세포하고 연접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올라오다가 안쪽 섬유띠,
띠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안쪽 부분에 널판 다발핵 혹은 세기핵하고 연접을 해서요. 띠를 이루게 돼서 중심선을 가로지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즉 무슨 소리예요? 한번 여기 내줄기에서 연접을 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변화가 생겼고 흐름이 바뀌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척수손에는 뭐예요? 올라와서 어디를 통해서 내줄기와 손해를 연결하는 다리주 아래와 이 손의 다리를 통해서 손해와 연결이 되는 부분. 여기서 중간 손의 다리는 빠졌죠. 중간 손의 다리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대뇌 겉질에서 들어오는 정보만 소통한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부교감은요. 여러분 연접을 부교감 핵과 즉 내줄기에 있는 부교감 핵과 연접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야 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꼭 100%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기도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겉질 내줄기로 그 다음에 겉질 다리내로 겉질 구물로 그냥 이름만 보면 아세요. 겉질 내줄기로는요. 내줄기에 있는 내신경하고 연접을 하고요. 다리내로 즉 겉질 다리내로는 다리핵에 있는 핵들 그 다음에 그물로는 그물체 내에 있는 핵들하고 연접을 한다. 그래서 내줄기의 흐름이 변화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